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헌법을 전공해서 민법을 그렇게 상세하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하고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민법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논의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재규정은 헌법의 내용과 이념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법은 민법 중에서 이제 가족법이 가장 그 보수적인 색채가 진한 그러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개정이 이제 꾸준히 이루어져 있고, 특히 호주제를 폐지한다던가, 뭐 여성의 혼인 제체 기간을 단축한다던가, 뭐 동성 동본 금혼 범위를 평등하게 조정한다던가,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성평등적이고 아동의 복리 중심적인 그런 가족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곳곳에서는 이제 여전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기인하는 규정들이 온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저는 자의 성 결정을 부성 원칙에 따라서 기본으로 하고 있도록 하고, 혼인신고 시에 협의를 하면 모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781조 규정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혼인을 기준으로 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혼인 외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781조 제5항에서는 혼인의 출생자,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 기재사항을 보면 출생시 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서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구별하도록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해서 출생신고서의 양식이 이제 양자를 구별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법정 혼만을 기준으로 해서 혼인 중, 혼인 외자를 구별해서 기입을 함으로써 낙인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법정 혼이 아닌 자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인지 후에 자녀의 성을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781조 제1항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인지 후 성 결정을 할 때에도 부성주의가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는 경우 모성을 종전성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현행 법규 하에서도 이제 뭐 반드시 다 부성으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리면 종전성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너무 복잡하고 이제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을 하고 아동의 복리 관점에서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781조 1항을 개정을 해서 부성주의 원칙을 이제 폐지를 하고 양부모의 합의에 따른 성의 결정으로 이제 되면 사실은 751조 제5항의 문제도 이제 해결될 것이라고 이제 보지만, 그러한 해결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제5항은 어떻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현행 민법상의 이제 자의 인지와 성의 결정 방법에서의 문제점을 잠깐 살펴보면, 민법 제855조는 혼인의 출생자에 대해서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자신의 자로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제 임의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55조의 이 제1항에서 생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가정법원에 인지허가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혈액 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이제 검사 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도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잠깐 살펴보니까 민법학자들은 이러한 인지가 뭐 주관주의에 따른 것이냐, 뭐 객관주의에 따른 것이냐, 뭐 이러한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관주의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혈통이 중시한 게 아니라 인지하는 사람이 나의 자녀라고 인지하는 점에 이제 핵심이 있는 그러한 제도라는 것이고,
객관주의에 따르면 혈통이 중요해서 이 자녀는 나의 아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논문에는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 후에 왜 자녀가 종전 그 친권자랑 같이 살고 있는, 그리고 친권자에 같이 살고 있는 친권자나 양육자의 성을 쓰고 있었는데 왜 부성으로 변하는가 원칙적으로 하는 문제를 이제 살펴보려면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주의 원칙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81조의 제1항을 보면 부성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혼인 신고 시라고 하는 그 시점도 상당히 이제 불가능한 시점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이제 협의한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항을 보면 혼인 후에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성과 본을 계속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부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흔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된 경우에만 종전성을 사용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종전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성으로 원칙적으로 변경되는 것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독일의 관련 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인지는 신분청에 대해서 이제 인지 선언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단독 양육모가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뭐 미혼모나 뭐 비혼모나 이런 단독 양육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가지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부는 공적으로 공인된 형식으로 인지를 이제 신분청에 대해서 하면서 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부가 혼자만은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모의 동의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점이 우리랑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부의 인지에 따라서 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고, 인지 후에도 원칙적으로 아동은 모의 성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동의 성이 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변경할 수 있는데, 친권을 가진 모가 부의 승낙을 받아서 신분청에 대해서 이제 성 변경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아동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점도 이제 우리랑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여도 반드시 부성으로 변하지 않는다. 인지한 후 모성으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 후에는 부성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는 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경우에는 모가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자녀의 반드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우리나라의 인지 후의 성 변경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규정을 좀 더 비교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료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 제 844조에 이 남편의 친생자 추정 규정부터 이제 좀 다릅니다. 우리는 친생자로 추정한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 민법은 1592조를 보면 부성, 즉 아버지 임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뭐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출생자, 그리고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의 출생자는 이제 혼인 임신 중으로 추정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를 같은 유사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제 아동의 부이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출생 시점에 자의 모와 혼인한 남자, 혼인 중인 남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부성을 인지한 남자, 그리고 그 부성이 비속사건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원에서 확정된 남자, 이렇게 이제 부다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서 우리랑은 좀 규정 방식이 좀 다르고 부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지의 경우에도 현행 민법 제 855조는
뭐 혼인 후에 출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차별적인 요소를 처음부터 품고 있고,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그 출생자는 혼인 후에 출생자를 본다. 그리고 혼인 후에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할 때는 그때부터 혼인 중에 출생자를 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민법 제 1594조의 부성의 인지 규정을 보면 이제 일단 인지의 법적 효력이 우리부터는 이제 다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소호표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성의 인지가 이제 다른 그 사람이 부로 인정을 한 경우에는 이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인지는 특정한 시간적 조건 혹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인지는 그냥 인지여야지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것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뭐 아동의 출생 전 인지가 이제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1595조에서 인지에 대한 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친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아동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동의에는 이제 그 입장이 반드시 선언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후에 자녀의 성의 결정이 이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인지에 있어서 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우리가 개정을 할 때는 좀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 민법 제 781조 제5항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인지 규정이 인지 후에 성의 변경이 부성을 이제 원칙으로 변경이 되고, 합의한 경우에 종전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1617A조의 부부성 없는 부모, 즉 이제 혼인 후에도 각자의 성을 쓰고 있는 그런 경우, 또는 단독 친권자가 있어서 부모 일방의 성을 쓰고 있는 경우에 이제 인지 후 어떻게 성이 변하는가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 1항은 이제 부모가 각자 부부성을 쓰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친권이 부모 중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 아동은 출생 시점에 친권이 있는 부모의 일방성을 갖는다는 규정이고, 두 번째는 단독으로 아동에 대한 친권이 부여되는 부모의 일방은 이제 신분청의 선언을 통해서 다른 일방의 성을 자녀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친권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부의 성을 줄 것인지 여부가 이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랑은 이제 전혀 다른, 그러니까 거꾸로 된 규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동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이 만 5세가 된 경우에는 아동이 이제 승인이 필요하고, 그때는 이제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이제 공증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5세가 지나고 이제 14세가 될 때까지는 제가 법률들을 보니까 지자체마다 어떤 방식으로 아동이 의사 표시하는지를 좀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세 이후에는 반드시 아동이 의사 표시를 직접 개인적으로 신분청에 가서 성 변경을 원한다, 어떤 성으로 변경을 원한다는 것을 직접 선언해야지 그 성 변경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민법 규정과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그 출생 법정 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아동을 표현하고 있는가, 성의 변경에 있어서 성평등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가, 아동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없는가,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모에 대한 차별과 이제 아동에 대한 차별의 표현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이제 저는 이렇게 보았고, 독일 민법에는 그러한 차별 요소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이제 민법을 개정을 한다면 저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고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차별도 이제 당연히 금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헌법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복 추구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은 아동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서 차별 금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생명 존중과 발달 보장, 의사 존중 이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 차별의 철폐에 대한 그 국제 협약의 기준에도 지금 현행 우리 민법의 내용이 상응하지 않는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민법 제844조, 855조, 제781조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57조 뭐 이런 다양한 데에서 법정 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을 이제 혼중자, 혼인 외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신과 출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이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혼인이 그 전제가 임신이나 출산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출생하였다는 암시를 주는 이 혼인 외자의 표현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모의 재산성권의 행사를 통해서 태어난 아동을 혼인 여부로 기준하는 차별이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나라에만 이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 이 부계중심주의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서양의 많은 나라들도 이제 다 가지고 있었다가 평등으로 이제 전부 법률 규정들이 개정이 되면서 사라졌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1997년 7월 1일 아동개혁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통해서 이제 민법이 개정이 되고 그때에 혼인 중외자와 이제 혼인 외자라고 하는 그런 구분들이 이제 철폐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결론은 인지 등 경우에 이제 자녀의 성과 관련한 현실을 보면은 제1항과 제1항이 유기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서 부성이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모성인 이제 종전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녀의 성에 관한 이런 규정들은 친권자인 모와 자녀의 복리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부를 중심으로 두고 여전히 이제 북의 혈통의 어떠한 존중, 북의 혈통의 계승 이런 관점에서 변경을 규정을 한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인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이제 단독 친권자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의 자녀 성에 대해서는 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제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고 그동안 모의 성으로 살아온 자녀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됨으로써 이제 자녀의 복리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이따 결론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5항을 개정해서 혼인 외 출생자가 인정된 경우에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종전성을 사용하고 부모의 합의에 따라서 부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개정을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제781조의 제1항 단서를 개정을 해서 다만 혼인신고시 이것은 이제 혼인신고시라는 말을 제가 혼인신고 시점에 합의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기보다는 그 단서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냥 자녀의 인지시의 성 변경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혼인신고시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혼인신고시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출생신고시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의 출생신고시 및 혼인 외 자녀의 인지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지 등 경우에는 독일과 같이 모의 동의가 인지에도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 성 결정에는 부모 합의가 이제 성 결정에서 원칙이라는 그 대전제 하에서 양성이 다른 경우에 이제 그 해결을 하고 모가 단독 양자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모성으로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인지한 부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을 모가할 수가 있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자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개정을 할 때 꼭 필요한 자료로 삼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개정을 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원칙을 개정하지 않고 그 부분적인 것만 자꾸 개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원칙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성주의 원칙을 위헌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러한 전제 하에서 부성주의 원칙을 개정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의 성 결정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를 보면 현대 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이제 성명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명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선거권을 행사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사채 거래를 주도하고 복잡한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객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단순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과 보는 더 이상 이제 단순한 어떤 부계 혈통의 표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헌법 제9조에서 보호하는 전통 문화는 헌법의 양성평등에 맞게 해석되어야 함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와 모의 협력 하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부여될 수 있도록, 그 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어떤 성의 부여 방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매우 소극적으로 이제 주의하는 것이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였는가를 이제 많이 살펴보는데, 저는 성본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였다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한국 여성법률 상담소에서 이제 발표한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 결정 제도에 대한 대한국민 의식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 조사의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0.3%가 부성주의 원칙을 알고 있었고, 그 응답자의 61.9%가 부성주의 원칙이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부성주의 원칙이 당연하다고 하는 응답자보다 1.7배가 이제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양성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반한다고 본 응답자의 75.2%는 합의해서 자녀의 성을 결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조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아도 현재 우리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인식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부성주의는 어떤 점에서 이제 위헌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입각한 혼인과 가족 생활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성만 중요하게 파악하고 남계의 혈통을 부성을 부여함으로써 계승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성주의 원칙은 더 이상 현대 사회에는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판결을 통해서 부계 혈통주의라든가 호주제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혼인과 가족제도에서의 성평등, 양성평등, 인간의 존엄, 그리고 그 헌법 제9조에서 전통문화의 창달이라는 것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의 창달이라고 하고, 전통이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누누이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부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이제 대지를 않고 그냥 성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성을 계속 자녀가 사용을 해도 큰 어떤 권리의 뭐 변화를 야기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부성을 고수토록 하는 것,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뭐 평등권의 침해도 아니고 모의 평등이나 자녀의 복리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성을 뭘로 쓰는가가 그렇게 국민생활에 변화를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어떤 경우에도 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것만은 위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현행과 같은 그러한 규정이 민법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 것이 두 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이제 개진을 했고, 이때의 부성주의 자체가 이제 위헌이라고 보고 있고, 부성을 따르도록 하고 모성을 따를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고, 이 차별 취급에는 어떤 입법의 목적상의 정당성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고, 양성평등을 명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명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유를 본 것은 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성을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부성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부성 강제가 어떠한 구체적인 실익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합의를 통해서 개인의 존엄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결정 이후에 민법 제781조 제1항에 이제 단서가 삽입됨으로써 예외적으로 혼인 시에 합의를 하면 자녀가 모성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성주의 원칙에 예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정된 것이 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외 규정은 부성주의의 원칙의 위헌성을 전혀 치유를 하지 못하고 이 자체가 오히려 위헌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혼인하면서 누가 혼인신고 시에 모성으로 쓴다는 합의를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모성으로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하고 싶어서 남성 성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현실적으로 부성을 쓰도록 강제를 오히려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다양한 복잡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부성주의를 위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다고 하는 것이고, 이 자녀 성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부성이 또 자녀의 성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부성주의 원칙을 교정하는 역할을 이제 전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성주의는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헌이라고 보고, 첫 번째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성평등한 혼인과 그 가족생활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회 구성원의 부성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성주의의 위헌성을 취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부성주의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성을 씀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고 부성주의를 사회 구성원이 여전히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부성 쓰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거기에 기반해서 부성주의 원칙의 위헌성이 사라진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사회의 모순을 극복을 하고 평등한 사회로 사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기능도 역시 있기 때문에 사회인식이 불평등한 관점에서 형성이 되었다면 법률이 평등하게 개정이 됨으로써 인식 변화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성주의 원칙이 사회인식이니까 아직은 합헌이라고 보는 그러한 그러한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성주의 원칙은 생물학적인 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러한 제도인데, 이러한 성 결정에 있어서 왜 그러면 모성주의 원칙은 될 수가 없는가에 대한 반대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가족 내에서 남성보다는 부차적이고 열등한 존재라고 이제 파악하고 만든 그런 제도여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위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성주의 원칙이 부부가 자율적으로 자녀 성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자녀의 성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아의 어떠한 인격권도 침해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제 예를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은 합의를 통한 그런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우리처럼 독일은 혼인 후에 각자 성을 부와 모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혼인 성을 뭘로 쓸 건지를 이제 혼인을 하면은 이제 결정을 해서 한 성으로 통일을 하게 되고, 만약에 한 성으로 통일이 안 되면 양쪽 성을 이제 그대로 쓰고 있다가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합의를 통해서 가족성이라는 것을 이제 주게 되고, 이 가족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그런 민법상의 이러한 인지 후에 자녀 성결정을 개정할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관점이 차별 철폐와 평등 실현이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유지되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관한 그런 규정들이, 차별적인 규정들이 한꺼번에 같이 고려두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저는 이제 모의 인지시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781조 제1항의 부성주의 원칙을 이제 폐지를 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부성주의 원칙 폐지가 힘들면 단계적인 방안으로서 781조 제1항을 개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에 혼인 의자의 인지의 경우를 이제 합의를 통해서 성을 결정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거나, 혹은 제 781조 제5항을 결정을 해서 혼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종전성을 사용하며 부모의 합의에 따라 부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단서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바로 이어서 최현우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포럼위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발표 드리겠습니다. 부의 성으로 변경되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지금 사례 하나, 둘, 세 개로 나눠봤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신옥주 회장님 발제문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일단 아동의 관점에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고, 발제문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례 모음 중에 사례 1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세 김씨,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 미혼모입니다. 30세 중반의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 씨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인지소송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성본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친모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아이 아빠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이 끝난 후에 아이의 성이 변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성본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다시 진행하였고, 마찬가지로 아이 아빠는 협조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서 재판부가 어머니 요청에 의해서 아이의 성을 종전에 사용하던 어머니의 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31세의 서울 강동구 거주하는 최 씨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많이 성장한 아들을 양육하는 싱글맘입니다. 최 씨는 소송 단계에서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모두가 이 성본 변경을 해야 된다는 내용 자체를 소장에 추가하여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자동으로 성본이 바뀐 경우입니다. 이에 추후 내용을 인지하고 아이 아빠에게 원래 사용하던 엄마의 성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협조를 구했지만 그
최소한 아이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와 비협조로 상당 기간 회유한 끝에 원래 사용하던 모의 성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행 민법 규정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781조 1항을 보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내용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반대를 한다거나 위헌이라거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 도출이 되지 않았지만 그 5항을 약간 수정을 하거나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규정을 보면 미혼모의 경우 아이가 모의 성을 따르고 있어도 아버지가 인지를 하면 부의 성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인지 재판을 하면서 아이의 성본에 대해 청구하지 않으면 인지 재판이 되면서 아이의 성을 아버지의 성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 1, 2에서 본 것처럼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아이의 어떤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그 본인의 의사에 어떤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성을 바꿀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난 경우라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성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아이와 어머니는 성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종전에 사용하던 성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법적인 추가적인 부분들이 좀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이제 다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발제자 분들께서 먼저 토론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조부모한테 이제 받아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인 그 체계나 맥락을 놓고 본다면 이 부분에 이제 개정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양육에 관해서 1차적인 양육자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법에도 부양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1차적인 부양 의무는 조부모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부양 의무자가 조부모가 되는 것이죠. 상속 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인 건 배우자하고 자녀, 직계 비속이고요. 2차적인 게 조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법에서 사실은 순위가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성년 미혼모의 자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조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현행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양 의무라든가 이런 것도 가족 내에서만 모두 어떤 의무를 지웠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국가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2차 공적인 부양에 대해서 좀 게으르고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부가 그렇다면은 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 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후견인이 그 부에 대한 인지 청구를 도와줘야 되고 그 부가 양육비를 내야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부가 능력이 없으면 독일 같은 경우는 부양료 선급을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그 부로부터 받는 것이죠.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급 지급을 국가에서 다 해주고 있는 측면에서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예산이 없다 뭐 이런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물론 이거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부양 의무가 2차적인 부양이 조부모한테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미성년자가 부양 의무가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 순위가 2차적인 조부모한테 조부모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부양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료겠죠. 그 자에 대한 부양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동일시할 수 없다는 데에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요. 손자의 친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손자의 친권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미성년 후견이라는 것은 자해, 다시 말하면 그 미성년 미혼모의 자에 대한 후견인을 선정하는데 그 공백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후견인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일단은 그 조부모에게 친권이 있다라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정하지 않고는 가정법원이 그 친권을 제한한다든가 친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또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조부모에게 친권이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고 어떤 후견인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가정법원에서는 임신한 어떤 미혼모인 경우에 바로 후견인을 누군가가 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 후견인에 대한 공백 기간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저 신 교수님의 답변까지 듣고 나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질문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이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781조 제1항 구성주의 원칙 자체를 이제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이제 없으시고 인지 이후에 구성으로 변경되는 점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개정해야 되는가에서는 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785 제5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최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개정할 필요만 있다고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내주신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이 자녀를 이제 혼인 중 혼인 외의 자로 차별하는 이 문제를 이제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제781조 제5항을 개정을 해도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시 다시 또 이제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혼인 외자, 혼인 중자 뭐 이런 언어 표현을 이제 통성하게 바꾸고, 그다음에 제781조 제1항을 개정을 해서 부모 합의를 통해서 자녀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단순하고 이제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뭐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시니까 단계적인 방법으로 택한다면 제781조 제5항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781조 제5항을 개정을 해서 혼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원칙적으로 종전성을 사용하며 부모의 합의에 따라 부여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